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 보는 한국 강혜신입니다. 원래 제가 늘 그 주말이면은 위켄드 리뷰 앤 위크 어헤드를 먼저 전해드리고 미국에서 보는 한국을 그 다음에 그 방송을 하는데 오늘 순서를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남북 정상회담이 아주 그 중요한 순간이 미국 시간으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는 새벽에 있었고 그 이후에 미국 언론이 시간차 때문에 신문들은 특히 팔로우하기가 좀 힘들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부터 제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미국에서 이번 그 남북 정상회담을 굉장히 분위기 자체로는 미국에 살고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이나 미국 사람들이나 또 미국의 전문가들이나 전쟁을 하자는 것보다는 대화를 하자는 것, 서로 웃는 모습에 희망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욱더 그 희망은 희망이지만 굉장히 그 뭐 조심을 해야지 된다던가 아니면 그 어제도 방송을 하면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디테일이 없다던가 그런 문제들을 많이 지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보수 언론이건 진보 언론이건 그리고 이제 모든 그 북한 문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가만히 보면은 디테일이 어떻게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디테일이 많이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이 할 일이 없어집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제가 중간에 좀 전해드리겠고요. 결국은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별로 그 좋아하지 않는 그 기분 나쁜 인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지금 미국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정량의 어떤 그 공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 지지도, 뭐 예를 들면 어떤 전문가들은 굉장히 지난 한 해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세이비한 그 아주 그 세련된 외교력을 펼쳐줬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는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그 북한을 여러 번 방문하면서 북한 문제에 관해서 항상 특히 인권 같은 것을 그 신경을 많이 썼던 한 전문가는 앞으로 그럼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남북한 지도자가 만났고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고 그 이후까지 예측해보는 칼럼까지 있어서 오늘 그 미국에서 보는 한국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제 그 디테일이 지금 나올 수도 없고 나오지도 않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회의하는 시각이 많지만 그런데 역시 그 또 그 남북한 문제에 미국인으로서는 정통하다고 할 수 있는 한 저널리스트는 이번 회담은 왜 과거에 두 번 김대중 또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김정일 그 위원장과 했었던 회담과는 다르다라는 지적까지 있거든요. 자,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방송을 하면서요. 우리가 그 뭐 1945년, 48년, 1950년, 53년 이런 그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좀 노하우가 없었잖아요. 북한보다도 노하우가 없었습니다. 휴전 당시에. 그래서 그 참 어떤 부분은 정말로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대리전으로 싸운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그 한국전이라는 게 바깥에서 다른 나라 군대들이 대한민국을 뭐 또는 북한을 침공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 내부에서 일어났었던 그런 전쟁인데 그 이후에 지금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흐르도록 이렇게 있다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 이런 역사는 우리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조건이 나쁘고, 어느 부분은 조건이 굉장히 좋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잘 활용을 해서 좀 뭔가를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자,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랜 동안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북한이 일단은 뭐 핵무기를 뭐 포기하겠다 하고 얘기한 거.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말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공개적으로 그런 그 선언을 말로써 본인의 목소리로서 하지는 않았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노동신문이 뭐 60장의 사진을 보여주고 뭐 15장이 일면에 실려 있고 뭐 전면 칼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미국 언론들이 다
다 일단은 그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판문점 선언을 굉장히 반기고 칭찬하면서도 좀 이제 그 이웃 나라나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조심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뭐 이 디테일이 없다는 것과 디테일은 미국 없이는 만들어질 수도 없는 것이고요. 이 비핵화 타임테이블 같은 것도 그러나 반면에 비핵화를 이룰 수도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전부 개개인의 정치 성향이냐, 어떤 지도자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에 따라서 국가별로도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미국 다 이제 그 한국도 뭐 북한과 남한 서로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리는 그런 그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전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해나가느냐.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은 이제부터는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될 텐데요. 이 뉴욕타임스는 희망과 의심이라고 그 표현을 해서 분명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주민의 삶의 표준을 정말로 그 진정하게 그 높이기를 원한다는 거죠. 핵 때문에 뭐 돈도 많이 썼고 핵 때문에 경제 제재까지 당해서 그랬던 것. 그러나 이제 미국에서 볼 때는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지금 국가안보보좌관이 됐지만 그 전에 인준받기 전에는 결국은 북미 회담은 실패하고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있고 해서 굉장히 그 김정은 위원장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는 북미 회담을 예측 가능하지 않고 또 즉흥적인 두 사람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 이런 내용은 이제 뉴욕타임스의 사설이었고요. 전문가 얘기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오늘 그 여러 개의 칼럼이 실렸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한국 분들이 그 미국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알긴 뭘 알겠어. 하지만 많이 아는 사람들도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웬디 셔먼처럼 지금은 이제 올브라이트 그 스톤브리지 그룹에서 시니어 카운슬러로 일하고 있는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무부의 부장관이었고 클린턴 대통령 당시에 대북 조정관이었기 때문에 한번 그 해본 사람은 계속 뭔가가 쌓아지잖아요. 웬디 셔먼이 너무 익사이링해서는 안 된다. 갈 길이 많고 할 일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판문점 선언 자체는 환영하지만 그 디테일 같은 것을 만들고 시행까지 해서 확인까지 하는 데는 너무나 그 비핵화를 중심으로 해서요. 과정이 길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정상회담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뭐 국제 그 핵 사찰단이 가고 비핵화 의미 정의부터 이제 다시 또 두 나라 정상이 만나서 얘기를 하고 사진 찍기로 끝나지 않으려면은 기술적으로 훈련된 협상팀이 있어야지 된다. 북한과 협상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또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뭐 등을 다 이제 동북아시아 균형에 맞춰서 어떻게 또 다 나중에는 의견 수렴을 해야지 되니까요. 이미 한국과 일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풀면서도 아메리카 퍼스트만을 생각할까봐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도 웬디 셔먼 전 그 대북 조정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해봤더니 북한과 협상을 한다는 게 굉장한 정밀감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칠에 사진 찍기 얘기를 많이 해요. 이번에 사진 뭐 좋은 사진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저는 어제 그 두 대통령이 걸어가는데 좀 심각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사진을 실었는데 왜냐하면 그만큼 분위기 자체는 지금 좋아요. 미국에서도 일반 코리안 아메리칸들도 그렇지만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너무 그 뉴스를 통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사진을 썼고요. 막 손들고 좋고 너무 웃고 한박 웃고 하는 것보다 웬디 셔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칠애나 상황보다는 북한과 협상할 때 정밀함과 인내가 필요하다. 희망은 조금 뒤에 가져도 된다는 얘기고요. 역시 그 워싱턴 포스트에 맥스 부투시라고 제가 이 사람 컬럼은 왜 소개를 해드리냐면 별로 특별한 내용도 사실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러시아에서 태어났거든요. 1969년도에. 그래서 이제 러시안 아메리칸 작가고 컨설턴트인데 90년대까지는 그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라든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정상회담으로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자. 전에도 있었던 일 아니냐? 뭐 햇볕 정책.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그 비판적으로 봅니다. 역사적인 정상회담이라고 했지만 그 당시에 5천만 달러 뇌물을 주지 않았는가.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2007년 문재인 현 대통령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주선을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또 정상회담을 했지만 다음 해에 보수 정권이 들어서서 햇볕 정책은 끝났다. 남북 교류 다 좋다. 그러나 선언문이 말 이상이 된다고 상상하지 말자. 두 나라가 전쟁을 끝낼 그 파워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회담을 하는 거죠. 김정은이 또 다른 고르바초프가 된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 러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고르바초프, 러시아 얘기를 하는 거죠. 고르바초프가 정말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위성 국가들을 뭐 10국가 이상을 그 독립을 시켜준 진보적인 개혁가였잖아요. 진보적인 개혁가가 그 당시에 그 러시아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김정은은 고르바초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을 봐라. 얼마나 최악이냐. 이 사람은 오로 원비어도 북한이 죽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김정은이 하루아침에 진보 평화주의자가 될 수 없다. 이런 그 칼럼을 맥스 부트 씨가 썼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예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를 그 전해드릴 때마다 제가 어떤 때는 단순히 뭐 어떤 정권을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를 떠나서 그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코리안이라는 그 한국인이라는 게 들어간다는 입장에서 좀 화가 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오늘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도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해서 이제 좀 깊이 있게 그 조명하는 그 보도를 제가 전해드리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잘 보면 그 임종석 비서실장이 과거 학생운동할 때와는 많이 달라져서 실용적인 사람으로 돼서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도 준비를 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여전히 그 임종석 비서실장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북한에 가까운 사람. 그런 것들이 그 뉘앙스가 아주 풍기거든요. 한국에서는 물론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를 번역을 하면서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이제 과거의 급진적인 학생운동가가 아니라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다. 이것을 강조를 해서 길게 그 번역을 해서 실었지만 중앙일보는 그저 헤드라인 정도만 실고 또 어디였던가요? 뭐 그랬는데 실제로는 월스트리트저널은 그 임종석 실장이 북한과 연관이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었습니다. 분명히 그 기사에서. 제가 뭐 하루 이틀 월스트리트저널을 읽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 사설을 보면은 뭐든지 뭔가가 잘못됐다던가 미흡하다던가 하면은 노골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잘못이다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 사설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번역을 할 때는 문재인 대통령 잘못이다 이런 얘기를 몇 번이나 했다고는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그 회담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한국 회담이 아니라 이 남북 정상회담이 굉장히 이제 과장되고 뭐 별로 내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핵을 파괴한다는 그런 신호도 없고 뭐 돌파구도 아니다. 디테일이 없으니까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첫 번째 김정은 위원장을 압박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압박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모호한 선언문을 만들었고 국제 그 사찰단을 받아들이라고도 할 수도 있었는데 둘 다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문재인 대통령이. 또 거기도 또 다 이유가 있긴 있지만요.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만 가야 되겠다. 이번에 그 판문점 회담에서는 그 얘기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신에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성만을 믿었다. 정말로 이해하기 힘들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이해하기 힘들다. 북한이 그렇게 그 번번이 약속을 어겼던 과거가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문제라고 하면은 김정은이 이 회담을 하면서 뭔가를 그 이슈를 광범위하게 잡았는데 그리고 이제 미군 철군도 요구하지 않았고 그렇지만 미군 철군도 요구하지 않는 대신 다른 요구를 할 여지 같은 것이 충분히 있다. 미군을 뭐 줄인다던가 뭐 이것은 뭐 다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2000년이나 2007년도 김대중 또 노무현 대통령 그 당시 때에 이 회담이 실패했던 것처럼 그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이끌어갈 수도 있다는 뭐 그런 얘기도 그 하고 있습니다. 물론 희망이라고 하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이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과 중국 때문에 변해가는 것은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왜 그 미국의 그 최대 압박, 북한에 가하는 그것을 풀어주려고 하나 의문을 했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굉장히 그 균형을 맞추려고 했었다고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 당시 비서실장에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임종석 비서실장 얘기를 다시 합니다. 여기서. 임종석 비서실장은 2005년도 적어도 자신이 쓴 책에 따르면 북한 이데올로기를 따랐었던 사람, 북한 에이전트로 일했었던 사람, 표현을 꼭 이렇게 했어요. 북한 에이전트로 일했던 사람. 왜 그 저작권 로열티 같은 것에 책임을 임종석 씨가 맡았다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스터 문은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에 신경을 덜 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 부시 대통령이나 클린턴 대통령처럼 실수하게 그 시도할 수도 있다. 아니 이건 무슨 사설이 이럽니까? 그래서 이제 미스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뭔가가 잘못되면 회담에서 나오겠다고도 했지만 지금 기대가 너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나온 것처럼 지금 올해 속아온 입장에서는 북한에게 좋은 정책은 불신과 확인이다. 확인은 이해가 되는데 불신 처음부터 불신하고 들어가면 모든 그 회담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공식 그 아주 정석적인 공식에서 불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서로 그 믿자 그러니까 터놓자 하는 분위기로 하는 게 외교적인 회담이잖아요. 그런데 월스트리트저널은 그 사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맨 마지막 부분을 지금 그 북한이 오래 그 속여왔기 때문에 가장 좋은 정책이 북한을 믿지 않는 것과 계속 그 확인해 나가는 베리파이하는 그 베리피케이션 그것이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설에서 실었어요. 앞에서는 제가 이렇게 이번 그 회담에 대해서 디테일이 없다 등등을 말씀을 드렸고 워싱턴 포스트의 아나 파이필드 도쿄 지국장은 굉장히 이런 이슈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한국도 잘 알고 일본도 알고 북한도 알고 이번엔 다를까? 다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그 풀 칼라 포로도 그 노동신문에 실었고 또 이제 그 유명한 리춘희 앵커가 30분 동안 계속 뭐 선언문 같은 것도 읽고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파워풀한 거죠. 이 북한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92년도에 한국과 비핵화 합의를 했고 94년도에 미국과 했으며 2005년도에 뭐 네 군데 이웃나라와 미국과 했었고 2012년도에 미국과도 또 한 번 그 비핵화를 한다고 했다가 결국은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북한은 비핵화하겠다고 뭐 그 정의도 다시 그 수립이 돼야지 되겠지만 안 지킬 수도 있다고 전제를 합니다. 그러나 과거 92년부터 2012년 때와는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김정은은 아버지와는 다른 리더다. 여러분들께서도 그 텔레비전을 통해서 다 보셨습니다. 굉장히 외향적이고 불과 1년 조금 안 됐죠. 7월 달에도 탄도미사일 발사했으니까요. 그때의 김정은과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을 대하는 그 김정은은 표정이 완전히 그 다르잖아요. 사용하는 언어도 그 대한민국 이름을 이제 대한민국이 원하는 공식 이름을 불러줬고 그리고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한국이 대한민국에서 부르는 대로 불렀잖아요. 이게 이제 잘해보자라는 뉘앙스죠.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보여주는. 그리고 역시 아나 파이필드 그 특파원도 어제 저와 인터뷰를 했던 그 로이터 통신의 강영원 씨와 마찬가지 얘기를 하네요. 북한의 길이라든가 철도가 남한보다 못하다는 얘기도 하고 탈북자 얘기도 했고 뭐 북한 공격으로 숨진 남한 사람들 얘기도 했고요. 다른 사람이다. 김정은은 아버지와 또 다른 게 있다면
이번에 그 비핵화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 있는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70%로 아직도 높다는 것. 세 번째는 트럼프 팩터. 트럼프 대통령이 조심스러운 사람이 아니라서 충동적인 사람이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비핵화 협상과 미국과 북한과의 그리고 그 과정이 긍정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 파이필드 특파원이 지금 요즘에 한국에서 뭐 이제 군대 가야지 되는 그런 젊은이들은 30세 이전에 가야 되잖아요. 21개월. 내가 갈 때는 그러면은 이제 정전한다고 했으니까 정전이 아니라 그렇죠. 이 휴전협정 아니 그 평화협정 가기 전까지는 일단 전쟁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럼 복무 기간이 줄어드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물론 한국에서 몇백 명 단위로 이거 가짜 쇼다, 가짜 평화 쇼다 하고 시위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도 해줍니다. 또 홍준표 그 대표가 김정은이 말하는 대로 받아 써서 읽었다고 그 페이스북에 썼다는 것.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그 제 의견은 이 미국 언론에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똑같이 그 점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아나 파이필드의 지국장의 그 글이었고요. 영국 신문 이코노미스트를 잠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유토피아가 오래 갈까? 이게 이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잖아요. 사진으로 보면은 재밌는 사진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코노미스트가 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하우스 온 파이어가 된 것처럼 보였다. 이 하우스 온 파이어라는 게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막 좋아서 빨리 막 친구가 되는 그럴 때 표현을 하잖아요. 집에 불이 붙으면 얼마나 확 타올라요. 그런 불타는 것처럼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마치 사진이나 여러 가지 이번에 뭐 한 12시간 그 사이에를 보면은 하우스 온 파이어처럼 이 두 사람이 그래 보였는데 그런데 김정은 이 남자가 그런 남자라는 사실을 잊기가 참 쉽다. 핵전쟁 위협을 했던 사람, 사형시키고 적을 숙청하고 인권을 정말로 유린하고 그런데 지금 한국에 와서 그 스마일 잠깐 보이고 평화 나무를 심고 벤치에 앉아서 두 사람이 얘기할 때 새소리만 들리고 이런 것을 보고 이 김정은이 누구냐 하는 것을 잊기가 쉽다고 이코노미스트가 지적을 합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감정이 이제 하이가 돼 있고 여기서도 코리안 아메리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코노미스트가 이 고양시에 사시는 중년 여성 미세스 김이라는 분을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해외에서 이제 서로 이름도 다르고 하니까 얼마나 잘 모르는가 하는 것을 이코노미스트가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이 미스터 김하고 괄호 열고 김정은과 관련 없는 사람이다. 이런 설명을 썼어요. 그래서 이 미스터 김이라는 이분이 얘기하기를 본인은 이 김정은이 남한 쪽으로 와서 회담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 보이고 보고 하기 전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을 항상 추악한 공산주의자라고 불렀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미세스 김께서 얘기하시기를 그런데 내가 왜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을 추악한 공산자라고 안 부르지? 그 말이 왜 안 나오지? 그리고 정말 잘한다고 생각이 되지? 이분이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잘생겨 보이더라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이건 이제 김정은 팩트네요. 그래서 팩터네요. 그런데 이코노미스트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언론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전문가들도요. 보기는 좋은데 실체가 없더라. 결국은 이제 미국 없이는 뭐 완전히 전쟁 안 한다 이런 것도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했지만 환영하는 트윗, Korean War to End, 한국 전쟁이 이제 끝나가려고 한다 하는 것을 완전히 트위터에 대문자로 하기는 했지만 지금 그 오퍼라든가 뭐 제안이라든가 무엇이 나올 수 있을지 판문점 선언으로 인해서 아직 모르고 그리고
그 다음도 마찬가지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과의 회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회담에서는 스마일 이상의 것이 나오려면은 뭔가 이제 더 있어야지 된다 하는 거죠. 왜 사람들이 뭐 사진 찍기다 할 때 영국에서는 코닥 모먼트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코닥 모먼트. 코닥 필름 제일 처음에 시작이 됐었잖아요. 코닥 모먼트 이상이 되려면 뭐가 더 나와야지 된다. 잠깐 영국 언론을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이번에 마무리인데 마무리 전에요. 트럼프 대통령 오늘도 문재인 대통령과 아주 길고 좋은 대화 나눴다 했고, 아직은 한국이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한다고 하는데 브리핑 할 만한 시간은 아니네요. 일요일이니까는요. 로스앤젤레스는 지금 토요일입니다. 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도 전화를 걸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요. 지금 일이 이렇게 돼가고 있다고 알려줬다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도 분위기 좋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에 아주 세련된 게임을 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리버럴 센터 포 아메리칸 프로그레스라는 띵크탱크의 마이클 휴스라는 그런 전문가예요. 그래서 그 밖에 헤리티지 재단처럼 또 굉장히 보수적인 재단 사람들은 앞서 제가 많이 말씀드린 디테일이 없다. 악마는 항상 디테일 속에 들어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씨가 지난해에 9월 달인가요? 북한을 다녀오고 나서 내가 이라크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북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그런 기분을 북한에서 느끼고 왔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 북한이 너무나 자신감에 가득 차 있어서 북한은 핵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내 핵단추가 크다고 하고, 그때 이제 그런 칼럼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씨는 사실은 90년대에는 뉴욕타임스의 도쿄 지국장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오늘 이 컬럼에서 얘기를 하는데, 본인도 북한이 곧 붕괴될 것 같다. 이런 글도 쓰고 있는데, 그게 이제 90년대 언제예요? 지금 2018년도인데 그게 잘못됐었다는 것도 이제 시인을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했었죠. 그리고 특히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씨는 인권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와이프가 차이니스 아메리칸이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북한과의 협약, 계약, 협상 같은 것을 보면은 이번에 판문점 선언이 있었다고 해서 아직 안심할 단계도 아니고 희망을 갖기도 이르며 회의적으로 좀 바라봐야지 되는 게 오히려 더 적절한 시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니콜라스 크리스토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까지 오는 데는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이 있었다고 인정을 하는데, 그 역할이 조금 다른 시각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정은이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나왔다. 이거라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북한을, 노스코리아를, 북한 정권이 아니라 그야말로 다 파괴시켜 버릴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건 아닌데 큰일이다, 큰일이야 하면서 서둘렀다는 거죠. 올림픽에 이제 북한을 초대를 하고 성공적으로 이렇게 해서 정상회담까지 갈 수 있도록 오히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때 뭔가를 정말 눈썹을 휘날리면서 달리도록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김정은도 오랜 동안 등을 돌렸었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중국에 가서 만나고, 또 문재인 대통령과도 다정하게 이리저리 대통령님 부르면서 하는 그런 역할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의적이다. 똑같은 얘기예요. 비핵화 정의가 다르고 비핵화 베리피케이션 하는 과정이 힘들고, 물론 어제 로이터 통신의 강용원 편집인은 오늘의 미국과 인터뷰에서 미국은 과학이 너무나 발달했기 때문에 완전한 베리파이가 가능하다고, 베리파이 하는 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그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플루토늄이나 우라늄 같은 것도 얘기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니까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하면은 100% 확인하기가 좀 힘들기는 하죠.
그리고 이제 뭐 한 번에 다 없애버려라. 이것도 이제 그 북한에서 원치 않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는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 김정은 위원장이나 양측에서 북미 회담 또 미북 회담, 이 보수분들이 하도 미북 회담이라고 불러달라고 하셔서 제가 불렀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북미 회담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 회담이 좀 입에 잘 붙죠. 미북 회담, 북미 회담, 정말로 이 두 나라 지도자가 원한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이제 당연히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씨는 북한이 그 억류된 미국인들을 풀어줄 것을 뭐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하겠죠. 그것은. 역사적인 그 평화 메이커다. 이렇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고 본인을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는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서 이거 오바마도 그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그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받는 게 훨씬 이게 맞는 거야. 막 이런 그 북소리가 계속 그 들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씨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 만날 때 인권 문제를 꼭 풀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요. 그 신문사 입장에서, 방송사 입장에서, 그 신문사에 소속된 어떤 그 에디토리얼 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니콜라스 크리스토프처럼 평생을 인권 같은 것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일한 칼럼니스트라든가 자기 입장에서 강조하는 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씨는 누구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인권 문제를 어떻게 이게 하루아침에 풀어지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뭐 제시라도 하고 여기까지 가기를 굉장히 바라는 거죠. 그리고 미사일 테스트 중단도 단거리까지 포함되면 더 좋다. 이건 이제 일본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고요. 플루토늄 생산 중단, 우라늄까지도 베리파이하기 우라늄은 더군다나 더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까지 되면은 참 아무튼 좋겠는데 어쨌든 그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이미 세계 무대에 긍정적으로 데뷔를 했고 이런저런 일들로 경제적으로 베네핏을 가져갈 것만은 분명하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세계 리더와 동등하게 아니 시진핑과 만났어, 문재인과 만났어, 도널드 트럼프와 만나 하면은 정말 뭐 세계 경제 11위, 시진핑 2위, 미국 1위 이 동등하게 된다는 이런 그 부분들이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정치적으로 굉장한 그 베네핏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때가 되면은 보수 강성 사람들은 머리에서 막 김이 펄펄펄펄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미국에서도 뭐 강성이 있잖아요. 그래도 전쟁하는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이 문제가 북한의 핵 이슈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 이 북한의 핵 문제는 북한 정권이 붕괴되기 전에는 완전하게 정리되지 않는다고 서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고 그래서 북한이 붕괴될 수도 있고 붕괴시킬 수도 있고 작전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지금 그런 것이 지나놓고 보니까 별로 가능한 것 같지 않고 현재로서는 그리고 북한에서 이번에 그 김정은이 내려올 때도 뭐 최고위 그 군 간부를 2명을 함께 데리고 내려왔잖아요. 그게 내가 군도 컨트롤한다는 뜻도 됐고 그리고 거수경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게 했으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 기분 좋게 하고 또 그 어떠한 존경심을 보이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는 또 돌려보내잖아요. 회담에는 안 하게 하고 그런 그 모든 것들 군까지 장악을 하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그 현상 유지를 원하는 그 군을 계속 유지를 해야지 되고 관리를 해야지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사실상으로는 핵을 완전히 파괴하는 게 아니라 핵을 동결하는 것. freeze for freeze. 동결을 위한 동결. 결국은 북한과 중국이 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회담이 깨질 수도 있어요. 안 깨질 수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지금까지의 이 스텝으로만 보면은 전쟁에서는 멀어질 것 같다. 이게 이제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씨의 얘기예요. 이 사람은 freeze for freeze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누가 알겠어요? 저는 늘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방송은 그럼 왜 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많은 문제들이 그렇지만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일어나고 나서 분석하는 것은 쉽지만 사실은 일어나지 않는 일을 예상한다는 것은 어쩌다가 그 예상이 맞을 수가 있죠. 어차피 50%대 50%니까. 그러나 뭐 정확한 것을 알아서 맞았다기보다는 어떻게 해놓고 보는데 맞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생각이 들 때가. 근데 이 북한 이슈도 마찬가지죠.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죠. 지금부터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이 중간에서 역할도 하겠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텐데 미국에서 어제 시차 때문에 전하지 못했었던 한국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도를 하고 있어요. 서울발로 CNN 같은 경우도 상상할 수 없었던 평화를 우리가 그릴 수 있겠네 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 냉면 먹으면서 이번에 냉면이 워낙에 그 인기가 있었잖아요. 어, 그 평양에서 이 그 판문점에서 처음에 이제 간담회에서 얘기를 할 때 김정은 위원장이 저희가 어렵게도 이 평양에서부터 가져온 냉면이니 멀리서 하다가 약간 혼잣말로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옆에 그 여동생 김여정이 있었는데 여동생 쪽 이렇게 보면서 멀리서부터 저희가 갖고 왔으니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맛있게 드셔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멀리서부터 하다 아니 먼 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들이 그 찬 냉면을 먹으면서 휴대폰으로 이 과정을 쭉 그 지켜보고 있더라. 한국에서는 텔레비전에 북한 지도자 이 김정은의 얼굴이 보일 때는 항상 위험과 긴장, 핵 테스트, 전멸시키겠어 하는 선포 이런 거였는데 이번에는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남한과 북한이 합치면 8천만 명의 한국인들 뭐 더 이상 전쟁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물론 아직도 많은 이슈를 풀어야지만 되지만 그래도 이번에 역사적인 그 무게감이 있다. 진짜 그 미래를 낙관할 만한 분위기를 한국 사람들이 느꼈다고 얘기를 합니다. 금요일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So happy, so happy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분은 50대이신데요. 아, 제가 그럼 아버지 고향에 갈 수 있는 건가요? 거기서 아버지 추모식을 하고 싶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산가족인데 얼마나 그 가족을 만나고 싶어 하셨는데요. 갈 수가 없으셨어요. 기다리다 기다리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정말 고향에 가고 싶어 하셨는데 따님이신 것 같았어요.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회담에 참석한 유일한 여성 해서 사실은 뭐 선전선동 부부장이지만 그 북한 그 체계로 한 탑 20 안에 드는 그 계급이잖아요. 김여정이 노동당 그 선전선동 그 부부장이지만 김여정이 뭐 스위스에서 오빠하고 같이 공부한 것뿐만이 아니라 뭐 김일성 대학도 다녔지만 또 유럽 대학에 가서 또 공부도 또 했고요. 김정일 그 국방위원장이 4명의 여성과 자녀를 7명 낳았잖아요. 그 가운데서 막내죠. 막내지만 이번에도 우리가 그 텔레비전에서 봤지만 그 오빠의 그 북한에서 할 때랑 똑같이 하더군요. 펜도 갖다 주고 누가 꽃다발을 오빠에게 주면 그 꽃다발도 냉큼 가서 받고 심지어는 오빠 옆에 졸졸졸졸 그 따라가다가 뒤에서 레드 카펫 누군가가 이건 안 됩니다 해서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유일한 여성이다. 뭐 이런 얘기요. 이번에 그 참석을 한 그 회담에서 참석을 한 어드바이저잖아요. 오빠가 가장 믿는 그런 그 어드바이저 이런 얘기들도 하고 어쨌든 이 이후에 이제 남북 교류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남북 교류가 결국은 그 통일로 가는 그 길에 그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굉장히 그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까지 오늘 그 미국 언론들이 많이 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미국에서 보는 한국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저는 이 지금 방송을 하면서 어떤 그 아버지의 고향에 가고 싶다는 그 여성분들, 미국에도 굉장히 실향민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가 실향민이 아니라도 예를 들어 저의 고향이 서울이에요. 갈 수 있는 서울이잖아요. 갈 수 있는 고향 서울인데도 그렇게 가기가 쉽지도 않고 그 여러 가지 때문에 때로 그 고향 서울에 대해서 향수, 아련한 것 이런 거 느끼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 밖에 코스모스가 보입니다. 미국의 코스모스는 다른 것은 다 큰데
한국과 비슷한 그 크기가 저 그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가 이제 저기 저 마석 가는 그쪽에 그 묘지 그쪽에도 코스모스가 많이 피어 있는데 그 아름다운 길 예전에 제가 거기서 코스모스를 보면서 그 마석에 있는 그 묘지에서 코스모스가 잔뜩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 예쁜 거예요. 하늘 하얀색도 이쁘고 핑크, 이제 붉은빛, 그 보랏빛이 조금 섞인 다 예쁜데 정말 크고 작고 키가 크거나 작거나 꽃이 크거나 작거나 다 예쁜데 이 코스모스들은 서로 예쁘다고 뽐낼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인간도 마찬가지지. 다 서로의 아름다운 그 개성이 있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마석이라는 곳에 대해서 물론 아주 너무 중요한 분이 그곳에 묻혀 계시기도 하지만 정말로 그 좋은 추억이 있거든요. 서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추억이 있지 않겠어요? 갈 수 있는데도 가지 못하는 서울이나 마석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향수와 그 안타까움이 때때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갈 수 없는 고향이라면 갈 수 없어서 못 가는 그 고향에 대한 심정을 갖고 갈 수 없으니까 얼마나 더 애틋하셨겠어요. 한국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미국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실향민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로 이번에 그 판문점 선언을 전후로 한 남북 정상의 만남이 여러 가지가 됐겠구나. 그래서 나의 살던 고향은 하는 그 제주도 그 어린이가 그 부른 그 노래, 그 김여정 씨는 따라 부르더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남한과 북한이 수천 년 동안 한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45년, 48년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하우가 없어서 그리고 이제 서로의 그 리더라는 사람들의 서로의 그 이해관계, 내가 정권을 잡겠어, 너는 틀렸어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50년, 53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처럼 이런저런 이유로 아니 그 휴전협정 사인도 못하고 수천 년 동안 한 나라였는데 그 이후에 자의 타의로 갈라져서 이게 사실은 그 수십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 다시 합쳐서 갈 때도 부작용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앞으로도 수천 년 더 갈 나라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게 원래 합쳐졌었던 것이 언어도 똑같잖아요. 언어도 똑같으니까 통역도 필요 없잖아요. 회담할 때. 이렇게 해서 같이 가서 지금 뭐 인구 몇 천만 가지고 뭘 합니까?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인구로 보나 아니면 뭐 한국은 완전히 정말 그 내수 시장은 막혀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더 많아지면 좋기 때문에 어차피 수천 년 동안 한 나라였는데 잠시의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더 길게 보면 이게 더 앞으로의 수천 년을 생각하면 평화로 가는 길, 통일로 가는 길이 맞다고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미국에서 보는 한국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내일 이번 주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리뷰 위크 어헤드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모스 정말 예쁘네요. 네, 코스모스 참 예뻐요. 코스모스와 가장 한국적인 꽃 코스모스와 가장 미국적인 것 사실은 제라늄은 미국적이라기보다는 유럽적이라고 해야지 되죠. 창가에 많이 있잖아요. 유럽에 가면 저는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라늄은 위쪽에 매달려 있고 코스모스는 아래쪽에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